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이 원익을 의정부추와 예정으로 이 덕형을 우의정으로 홍진을 이조판스로 신흠을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병비가 아뢰기를 전일 영중추부사 심수경의 치사건에 있어 대신들이 수의하여 입계하였던 바 법대로만 처리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법전을 상고해보니 다만 치사 등의 말만 있을 뿐 치사에 따르는 절목에 관한 것은 상고할 길이 없어 그 당시 치사한 신하들은 어떤 양식으로 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문에 아무 풍계 아무 관직인 치사신 아무라고 운운한 곳이 있으니 이번에도 그 예를 따라서 그의 고신에 영중추부사 치사신 아무라고 써서 시행하는 것이 무방할 것도 같아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시유격 이름은 시등과이다. 관서에 거둥하여 접견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천병이 쉽게 조발되지 못해 제때에 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울산 싸움에서 군대가 힘이 모자라 승리로 이끌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황상께서 진노하시어 많은 병마를 발동시켰으므로 모자는 일제히 도착할 것입니다. 국왕께서는 이제 마음을 놓으시고 둔정과 연병 등의 일에만 전념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은이 만극하베다. 천조의 대인께서 우리나라의 일로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셨습니다. 요즘 와서 양, 파세 두 대인이 갑자기 서거하여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이 부종이 또 흉봉의 해를 당하였으니 이런 일이 어디 있겠소이까. 이런 실로 우리나라의 불행으로 인한 소치라 더욱 놀랍고 슬프하자 유격이 말하기를 중국의 장관들이 여기 와서 해를 당한 것이 국왕으로서는 차마 못 당할 일을 당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그들 분수인 것이니 국왕께서는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께서 전라도로 왕래하셨는데 그곳 적정이 어떠하였소이까 하니 이호격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그들이 광양, 순천, 나간 등지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은 한 곳으로 합쳐 행장이 있는 순천에 모여 있습니다. 행장이 이 대간과 오우종도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나는 화의를 주장하고 청정은 싸우기를 주장했었지만 지금은 강화를 하고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왜 그들이 남원을 공격하였는가? 그들 말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듣기에 외교의 적들이 짐을 옮기더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남으로 옮기기 위해서인지 혹은 대마도로 가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사실 여부를 조탐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사 황씨는 대체로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은 하직을 고하고 읍을 한 후 그곳을 나와 또 동유격 이름은 동정이었다. 관서에 거동하여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본조가 이 제독 조제건에 대하여 아뢰었을 때 전교하시기를 제독이 우리에게 큰 공로가 있었는데 이제 영혼이 가버렸으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다. 따라서 그에게 제사를 올려라 하는 것은 의리로 보아 당연히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옛 사람들은 부음을 듣고 위를 만들어 곡을 한 이도 있었고 혹은 교회에다 단을 쌓고 위를 만들어 주상에 친히 제사를 올리거나 대신을 보내 제사하기도 하였는데 나도 우연히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예의에 맞을런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지금 말한 바와 같은 제례는 애당초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가령 재물을
멀리 본가로 보내 그들 스스로 제사를 모시게 한다면 간만할 뿐만 아니라 향을 피우고 쓸잔을 올리는 일은 누가 할 것이며 제문은 누가 읽고 주제는 누가 할 것인가? 아무래도 불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남의 신하된 자는 의리상 사규를 못하는 것이니 그의 본가에다 사사로이 제사를 올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관원들이 도주에 가득 있어 이번에 제1이야 틀림없이 중국에까지 소문이 날 것이므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삼가치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절대 간만하여 신뢰해서는 안 될 일이니 다시 대신들과 논의하여 아래라고 정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신들과 논의하였더니 영돈영부사 이산해, 영의정 유성룡, 해원 부원군 윤두수, 좌의정 이원익은 주장하기를 저독이 우리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되었으니 조제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달리 준거할 만한 예문이 없다. 이 사람들 중에 부음을 듣고 위를 만들어 곡을 한 이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교회에다 단을 쌓고 주상의 친히 무신화를 거느리고 함께 제사를 올린다는 것은 정으로 보아서는 극진한 일이지만 역시 견문상 미안한 일인 듯하고 또 중국의 조정의 재관들 뜻이 어떠한지도 모를 일이니 행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리고 재물을 멀리 본가로 보낸다는 것도 과연 상교와 마찬가지로 간만한 듯한 데다. 사교와 같은 혐의도 있어 그 역시 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직 평양의 보공사에 제독의 화상을 별청으로 내모시고 관원을 보내 본부의 감사 이하 재관들과 제사를 올리게 하는 것이 제일 마땅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지 중추부사 정탁의 주장은 제독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난리를 평정시킨 큰 공로가 있다. 그러므로 상께서 그의 부음을 듣고 놀라 조제의 의식이나 극진히 하려 하시니 그 뜻은 매우 훌륭한 생각으로 누가 그에 대하여 감격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별 예이기에 처음부터 일정한 격식이 없어 혹자는 제자와 충문을 마땅히 성절사가 가는 편에다가 붙여 요동도사에 전달해 제사를 올리게 해야 한다 하고 혹자는 통사를 시켜 그것을 그의 본가로 가지고 가서 제사를 올리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제독의 본가가 철령 위에 있기 때문에 애당초 사신이 왕래하는 길목이 아닌데다가 중국의 법금이 매우 엄격하여 외국인이 다른 길로 출입하는 것을 허락할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 혹시 허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향을 피우고 중문을 읽고 하는 데 있어 종문이 모두 결여되며 사사로이 본가에 가서 조제를 한다는 것도 사교를 검하는 법에 저촉될 것 같다. 혹은 도성의 교회에다 위를 만들고 거기에 행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인 듯 하지만 조제는 반드시 상차에서 행해야 한다는 점으로 볼 때 역시 부음을 듣고 위를 만들어 곡한다는 그 절차와는 또 다른 것이니 신의 생각에는 평양이 제독의 상차는 아니더라도 제독의 화상이 그곳에 있으므로 그대로 거기에서 예를 행하는 것이 비언리를 행하는 데 있어 적당한 방법인 듯하다. 법묘 근처의 빈터에 별도로 막 위를 설치하고 향축과 전구를 정결하게 준비하며 신의 고할 측문도 정성껏 지어서 대신이나 혹은 근신을 특별히 보내 임시로 화상을 옮겨 모시고 예를 행한다면 별예를 행하는 방법으로는 최선이어서 별로 미진한 점이 없을 듯하다. 신의 어두운 소견이 이러하기에 황공하오나 감히 아른다 하였으며 행 판중추부사 김응남은 병으로 인하여 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조의 뜻도 당초에는 역시 평양에 있는 화상에다 관원을 보내 제사를 올리면 거기에 의지하여 정성을 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는데 정원의 계사에 조와 제를 마땅히 거행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조첩과 제자를 상차로 보내야 한다는 뜻으로 아뢰었던 것이고 또 그리하여 구간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가 선교를 받더니 그처럼 자상하고 슬픔이 넘치시니 아랫사람으로서 감격하지 않을 자 누구이겠습니까? 다만 여기에서 망제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안한 점이 있고 대신들이 의논드린 것이 정문으로 보아 합당한 방법이라 생각되니 제리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세워 그의 공로에 대한 보답을 했던 것은 중국 조정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그가 살았을 때 이미 개첩과 예단을 사신편에다가 붙이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그의 서거 소식을 듣고서 약간의 조부하는 의식을 갖추어 슬픈 뜻을 표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 같습니다. 다만 사교의 혐의가 없을 것인지 염려되어 황공에게도 삼가 재결하시기를 여쭙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시 유격과 동유격이 시여서로 회사하니 상이 나와 맞아들여 전상에 오르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지휘 황응량이 시효소에서 배알할 것을 청하니 상이 나와 맞아들여 전상에 오른 후 읍을 교환하고 자리에 앉았다. 지휘가 말하기를 양 노야가 친히 배울 수 없어 감히 저를 보냈습니다 하고 이어서 서찰 한 통을 꺼내 올리며 말하기를 이 서찰은 바로 형 군문이 양 노야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하였는데, 그 서찰에 이르기를 지금 천봉의 선봉이 강을 건너 모두 교성 밖에 장막을 치고 있으나 상하는 마치 군대가 왔다는 것을 듣지 못한 듯 조용하니 아마 각 군병이 불초가 있는 것을 보고서 기가 질려 감히 방작에 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평소 굴령이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 왕경에서 들으면 놀라 떠리썩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조금만 제대로 하면 호랑이와 표범도 길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하물며 군대이겠소. 불초가 이미 폐지를 내려 성 밖에다 장막을 치고 주둔하도록 장령에게 엄한 제시를 내렸고 또 인로에 약속하여 모두 3개의 반으로 나누어 며칠 간격으로 이곳을 통과하도록 하였어.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대장군이 책임지고 군법을 행하도록 요구하시오. 대장군이 못할 경우는 우리도 행할 수 없으니 우리들은 참 이해만 할 뿐이요. 어제 의주에서 불초가 당을 지나가는데 조선 백성들이 밥 한 주발을 은 4푼에 팔고 있어 갓 군병들이 눈물을 흘리며 성난 눈으로 은을 저울질하면서도 감히 불평을 하지 못해서 그러한 정상을 볼 때는 불쌍한 생각도 들었소이다. 그런 식으로 군병을 대접하다가는 제 아무리 효자 순손이라도 오래도록 그 고통을 받아낼 수가 있겠소. 바라건대 대하께서도 한번 국왕의 배신에게 부탁하여 그러하여금 나가서 타이르고 깨우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소. 유제독은 참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이니 오직 이 일은 그가 아니면 스습할 수가 없을 것 같소. 그리고 왕경에 와전되고 있는 소문도 대하께서 타이러 진정시킴으로써 질투심 많고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무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화로 까불고 헌들어대어 조선인들이 먼저 선견을 갖고 서로 원수가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화가 돌아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떻소이까? 향사의 전량을 전에 이미 다 5만 양을 왕경으로 압송하였고 지금 또 분수도와 함께 요양의 은을 가져다가 진강성의 창고에 저장하기로 조사해 의논하였으니 가까운 곳에서 방출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감독하여 보내는 수고를 면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조사해보니 이미 다 되어 향사에서는 또 문서를 갖춰 호부에 가서 요구하려고 지금 곧바로 왕경으로 갔소이다 하였다. 이어 지휘가 말하기를 지난번 유제독이 나올 때 군병들이 소유를 일으키자 총병 마동이 그를 말리니 천병들이 달려들어 마동을 난타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서찰을 보고 나서 시신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 서찰을 보낸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통관 임춘발이 나아가 아뢰기를 천병들이 마동을 구타하였으므로 조선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 두려워할까 봐서 이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분명한 말은 하지 않았으나 그 뜻이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찰내에 이른바 밥 한 주발을 은 4푼에 판다느니 눈물을 흘렸다느니 하는 말들은 그게 식량이 없다는 말이오이까 아니면 대미가 없다는 것이오이까 하니 지휘가 말하기를
그것은 천병이 강을 건너온 후 군문이 사물을 끝내고 나면 날이 저물어서 각 군병이 밥을 지어 먹지 못하고 사서 먹었는데 조선 백성들이 밥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경에서 들으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름, 만약 마 총병에 관한 말을 들으면 귀국이 필시 놀라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 총병이 먼저 자기 도리를 지키지 않은 데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귀국에서 들을 땐 틀림없이 마 총병에게도 그렇게 했으니 여기 오면 피해가 매우 심할 것이라 생각하여 크게 놀라 불안해할 것으로 양 노야가 미리 알려서 진정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교유해야겠소이다. 이 서자를 지금 뵙겠으면 하고 이어 사관을 시켜 등서하게 하였다. 지휘가 말하기를 귀국 사람이야 놀라 동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려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병이 나오면 여인들과 섞여 있지 말게 해야 할 것이고 또 물품의 교육도 하지 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사신에게 이르기를 천병들은 언제나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가 하자 통관이 아뢰기를 남병은 성품이 조급합니다. 지난번에 척금도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 수염을 몽땅 뽑았습니다. 하였다. 상 이르기를 그렇다면 이는 기강이 없는 것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니 통관이 아뢰기를 고 군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척금을 곤장질했다고 합니다. 하자 이 항복이 나와 아뢰기를 신도 그 말을 듣고 물어보았더니 과연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상 이르기를 고 군문으로서는 당연히 그 군병을 다스렸어야 할 것인데 왜 척금을 곤장질했다는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화가 반드시 고에게까지 뻗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남병들은 죄가 있어도 즉시 제재하지는 못하고 반드시 1,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한두 명 정도를 휴시함으로써 경종을 올릴 뿐 일반 다른 군대를 다루는 법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 이르기를 만약 식량이라도 동이 남는 날이면 말할 수 없겠다.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전일에 모 국기의 군사가 자기 물건을 북군에게 빼앗긴 일로 군문에게 징수를 하면서 바로 눈앞에서 따지러 들었기 때문에 군문 역시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을 달래고 위로하여 마치 못난 장수처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밖에서는 천병의 식량이 동이 날까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야 꼭 남병이 아니더라도 식량이 동이 나면 북군이 늘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하고 이어 차를 나누었다. 상이 이르기를 방을 걸어 유유할 것은 당연히 시킨 대로 거행할 것이나 양 대인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소이까? 우리나라의 일을 그토록 진념하여 주시니 대단히 감사하외다. 하니 지휘가 말하기를 그렇게 해야지만 천병들도 안심할 것입니다. 하고 이어 역관에게 은밀히 아랠 일이 있다고 말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좌우를 물리치겠소이다 하였다. 지휘가 말하기를 양 노여가 27일에서 28일경에 호남을 승략하기 위하여 떠나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앞으로 약 4일이 남았을 뿐이니 우리나라에서 그에 따르는 준비를 해야 할 일로 말하면 어찌 크게 민망할 정도가 아니겠소. 그리고 강화를 하는 채 하면서 천병이 뒤따라 도착하려고 하는 것이올까? 그렇다면 좋으나 실제로 강화를 위한 것이란 반드시 속임을 당하고 말 것이외다. 하니 이 정구가 아래기를 강화를 위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하였다. 이 항복이 앞으로 나아가니 상이 이르기를 듣기에 행장을 보려고 한다는데 중국의 대장이 어떻게 가벼이 행장을 만날 것인가? 대체로 그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대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와서 비로소 그런 말을 하니 민박한 일이다. 그에 대한 판서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도저히 시기에 맞게 준비할 형편이 못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의 대장으로서 적장을 직접 만났다가 혹시 복병과 같은 뜻밖의 사고라도 있으면 어찌 되겠는가? 그 결과는 차마 말을 못하겠다. 이를 용이 주도하게 요량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직접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뜻으로 한번 깨우쳐 볼 수는 없겠는가? 하니 이 항복이 아뢰기를 대체로 일을 요리하는 데 있어 용이 주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평범한 수준으로 말하면 남보다 월등한 사람이다. 모든 일을 회사에 말하여 오늘부터라도 서둘러
조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이 정구가 아뢰기를 그렇기는 하지만 지휘에게 말하여 불과하다는 뜻을 조금 드러내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지휘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로서는 전혀 듣지 못하던 일로서 대인께서 처음으로 말씀한 것이외다. 우선 지대하는 문제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할 듯하여 민망할 뿐 아니라 대체로 직접 가시겠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오. 흉족들의 속셈을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대인이 적장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안한 일인 듯한데 그 뜻으로 한번 강력히 말씀드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어 시신에게 이르기를 격리의 말에 요정의 군병이 올 것이니 1개월 군량을 준비해 놓으라 하였으니 거사할 뜻이 있는 듯하다. 대체로 강화를 한다는 말로 우선 적들의 마음을 늦춰놓고 중국군이 일제히 도착되기를 기다려 거사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의 형세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설사 순천에 있는 적세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울산의 적들이 반드시 응원해 올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병력을 나누어 한쪽을 지킨 뒤에 거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번에도 불리하면 그 결과는 뭐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지비가 말하기를 지대에 관한 모든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솔하는 하인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격리가 직접 행정을 만난다는 것은 과연 온당치 못한 듯하니 저도 강력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곳에 가서 형세를 살펴보고 거사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즘 오 대인이 전라도에 가서 행장을 만난다고 하는데 무슨 의도였는지 모르겠어. 적의 속셈은 저번에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소이까? 16역 때도 화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소이다. 우리나라가 비록 말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 대인들이 모르는 이가 누가 있소이까? 혹시 그렇게 하여 상대의 공격을 늦추기 위한 것이라면 모르거니와 만약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결과는 반드시 좋지 않을 것이오이다. 나의 뜻을 꼭 경리에게 전하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하니 지휘가 말하기를 옳습니다. 경리인들 어찌 모를 리가 있겠소이까? 오 정도와 이 대가는 바로 심유경이 보낸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보낸 봉서 2통도 바로 가짜였으니 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병법에 허허실실이라고 했는데 저들이 격리를 속이려 하니 격리도 저들을 속여 성질을 늦춰놓고 서서히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행장은 속임수가 가장 많으니 우선 이 적부터 처치한 뒤에야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지휘가 하직을 고하였다. 상이 예단을 정정하려 하자 지휘가 말하기를 두 번 다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였는데 기어이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차를 마신 후 나갔다. 선조실록 99관 선조 31년 4월 24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밤 5경에 유성이 대각성 위에서 나타나 북쪽 하늘가로 사라졌는데 크기는 주먹 같고 꼬리 길이는 3, 4척쯤 되었으며 붉은 빛깔이었다. 선조실록 99관 선조 31년 4월 24일 무인 네 번째 기사 호조판서 김수가 비밀이 아뢰기라 기고가 격리의 뜻을 신에게 말하기라 나주는 수병의 주둔 처가 될 것이니 3만 병력의 3개월 식량을 준비해 두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주둔해 있는 수병의 수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으나 뒤를 이어 넣을 숫자가 많으니 꼭 분부대로 극력 준비를 하고 중국에서 온 소미도 형편을 보아 다수 내려보내야겠습니다. 신이 지난번 팽중군을 통하여 격리가 곧 호남으로 가려 한다고 들은 것 같아 오늘 신이 직접 황지휘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달 27일에서 28일경이나 혹은 금음께쯤 호남으로 갈 것이다 하기에 신이 또 무슨 일로 내려가느냐고 물었더니 지휘의 말이 행장을 남원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청정을 죽일 계획에 대해 담론한다고 하던데 극비의 사건이라 전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접반사를 빨리 차출해야 할 것 같고 또 부마도 준비해야 할 것 같기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이미 하소도 하였고 접반사도 차출하도록 재촉하였으니 군량 역시 극력
준비하고 있다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4일 무인 5번째 기사 비만기로 이뤘다. 경리가 양우를 쓸미하기 위하여 이달 27일에서 28일경에 길을 떠날 것이니 경인 경상에 나와 영접하고 친히 분부를 들으라는 것으로 즉시 선장관을 보내 비밀리에 도원수에게 하유하라.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4일 무인 6번째 기사 정원이 마 제독의 도감당상의 말로 아뢰기라. 이 제독의 사망 여부와 사망하였다면 그 곡절을 그 사람에게 자세히 물어 아뢰라는 전교가 계셨기에 왕국강에게 물었더니 숨기고 말을 하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 그쳤더니 비밀이 말하기라. 이달 6일경 요동 게이진 근처의 달로들이 요양을 침범하여 해주 위를 지나 광영 경계까지 몇만 명이나 되는지도 모를 많은 수가 들어왔었는데 이 제독이 6천 명의 병마로 막다가 중과부적이라 결국 달로들에게 포위 당하여 대패해 죽었는데 시신마저도 간 것이 없었다. 부장이야 참장 유격 등 5명과 천 파총의 위시한 24명도 피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이름을 물었더니 이름은 모른다고 하면서 그 중에 성씨가 조인자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군중의 일이라 느슬 하고 싶지 않은지 숨기고 자세한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달로들이 지금까지도 요양 광령 사이를 보위하여 주둔하고 있어 사람들이 동행을 못한다고 하였으며 지난날 독부에서 보낸 소와 염소를 무역하는 사람인 천총 심언방도 돌아오다가 그들에게 함몰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총병 조승훈은 다시 본직에 승진되어 요동을 진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득이 오늘 표첩을 내어 불러왔다고도 하였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그 말은 믿을 것이 못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4일 무인 7번째 기사 정훈이 훈련도감 두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상께서 중국군은 습진을 날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하지 않으니 중국 장수가 알면 뭐라 하겠는가. 습진은 자주자주 해야 할 것이고 나도 친히 가서 보아야 할 것이니 이 뜻을 훈련도감에게 말하라는 것으로 전교하셨습니다. 군대 조류는 쇠붙이를 단련한 것과 같아서 쇠붙이를 수없이 단련하지 않고서는 정금이 될 수 없듯이 군대 교열에 있어서도 언제나 계속하여 익혀야지만 기회가 성숙되어 앉았다 일어났다 나아갔다 물러갔다 하는 절도가 자연히 익혀질 것입니다. 요즘 중국 장수 가운데 허유격, 진유격 같은 사람은 더욱 군대 조련하는 일에 부지런하여 각전을 합하여 조련도 하거니와 중군 천총 이하도 각기 자기 소속군대를 이끌고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밤을 낮삼아 조련하는 일을 일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1개월에 2차례 잠시 습진을 하고 그만두는 도감의 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 도감의 군인들이 금륜원박하고 신력은 고되어 마음들이 모두 해이해졌기 때문에 신도로서는 매우 개탄을 하였지만 구습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던 자라 삼가하기를 봤더니 매우 황공합니다. 지금부터 대습진은 당번날 혹시 다른 일이 있어 하지 못하면 그 다음 일이 없는 날로 하루를 물려서 행하더라도 무방하겠고 성안에서 거둥이 자주 있더라도 그날 시위에 동원될 군사 이외의 군사들은 그 무대의 파종이 각기 자기 소속 군사를 이끌고 기회를 익히거나 혹은 행진의 절차를 계속 돌려가며 익히게 하도록 하며 대습진 때는 또 각 부대의 군사를 훈련 상황을 살펴 능부에 따라 상벌을 강의도 하면 그것이 아마 곤증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요 신서에 많이 조련한 군대는 조금 조련한 군대와 다르다고 한 말도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으로 검칙하는 장관들이 그대로 시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께서 친히 열무에 임하신다면 군사들의 마음을 격려하는 데 있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부지런히 하되 반드시 성의로서 권면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